예, 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입니다.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시간 좀 중단시켜 주세요. 화면이 나오잖아. 예, 지금 악의 입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입이 지금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입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세입 증가 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6조 원 증가고 세출은 무려 44조 원 증가입니다. 총리님,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의 개념에는 해당치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경제 위기의 그 판단 근거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문가들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총리님 모르십니까? 저는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기라고 말할 적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 전체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1997년 겨울은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두 경우의 위기 때 우리가 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진단 자체에 우리 정부나 청와대는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단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9.3% 지금 증가율로 가져왔죠. 네. 지난 과거 정부 때 한 7년 걸려가지고 한 100조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번 문정권 들어서서 3년간 100조 원이 증가를 했고, 작년에 9.5% 증가,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9.5% 증가, 그다음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9.3% 증가, 두 번에 연속해서 지금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IMF 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 2년 연속 9%대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재정 지출 증가율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그때 있었습니까? 지금 09년도에 10%가 넘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뭐 10% 미만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하고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재정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IMF 사태 같은 경우에 한 해는 굉장히 재정 지출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킬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그것을 적정 수준보다도 더 낮게 가져갔던 그 사례가 많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경제는 청와대나 총리님이나 지금 정부에서 그 누구도 경제 위기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 위기 때보다 훨씬 확장적으로 2년 연속 재정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재정 정책만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제 위기 때보다도 훨씬 위기 대응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신임 IMF 총재마저도 지금 세계 국가의 90%가 경기 하강에 들어가는 이른바 synchronized slowdown, 동반 하강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나아져야 되죠. 경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인생을 생각하면 당연히 나아져야 나아질 되는데, 거라고 전망하는 총리님, 이유가 바로 그런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총리님,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현재 왜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강변을 하면서 재정 운용은 경제 위기 때보다도 훨씬 확장적으로 가져가고 있느냐, 이 이율 배반적인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라고 하는 전문가 내지는 그 민간의 그 아우성을 총리님께서는 겸허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엄중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그 민간을 그런 신음,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 당국자가 위기라고 선언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총리님,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 위기라고 단정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꾸 야당이라든지 민간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위기라고 자꾸 얘기하면 심리적 효과 때문에 진짜 위기가 옵니다라고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엄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전문가들하고 진지하게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위기이다 아니다를 여기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바로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민간의 이야기를 민생의 아픔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는 고온이라도 받아들이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귀에 듣기 어렵지 싫지만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네.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저도 보시겠습니다. 경제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말입니다. 경상 성장률의 2배 이상 되는 3년 연속 확장적인 재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된 사례가 앞서 말씀드린 지금 98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13.6인데 여기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났고 2003년 카드 사태 때 3.1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4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3년 연속 지금 2배 이상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요구액이 498조였는데 그거보다도 15조 이상 많고 또 작년도에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나와 있던 504조보다도 10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나친 확장 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에 보시면 적자국채 발행액이 무려 60조입니다. 60조. 이 60조라고 하는 그런 사상 유례 없는 지금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33조인데 추경을 하면 아마 35조 정도 될 겁니다. 그거보다 2배 가까이 이렇게 많습니다. 결국 이 적자 국채를 쌓아놓게 되면 지금은 GDP 개념이 조금 이렇게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GDP 대비 비율은 조금 낮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쌓여 있는 적자 국채 내년에 8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산상 기준으로. 그럼 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 세대가 상환을 해야 되니까 미래 세대로부터 가불된 예산이다.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를 등골 브레이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자 폭, 적자액이라는 것은 그 재정의 감당 능력과를 대비해 가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내년 예산에서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39.8%로 되어 있습니다. OECD 중에서는 그것에 관한 한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OECD 중에서는 좋은 편은 맞죠. 그런데 OECD 중에서 국가 채무 비율을 굉장히 건전하게 해온 것은 그동안의 재정 당국이 정말 많은 비판과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꾸려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되는데 정권은 5년의 유한입니다.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2년 동안 3년 동안 남은 기간 2년 반 정도 됩니까? 그동안에 그 미래 세대한테 왕창 부담 지어놓고 먹튀 예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마저도 위축된다면 그 부담은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미래의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질 것이다 하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걸 IMF나 OECD도 우리한테 권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IMF와 OECD 권고라고 하는 것도 독일은 그대로 따라 했습니까? 독일은 거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도 내년에는 9% 이상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저는 독일에 대해서 경제가 질문했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다른 어떤 판단이 어떻게 있을 다릅니까? 겁니다. 아니 독일하고 우리가 꼭 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것도 네. 독일의 경제 여건이 다르고 재정 여건이 다르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네. 다른데 중요한 거는 경제와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가 경제 주권, 재정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기구인 IMF나 OECD나 누가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독자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있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이 있습니다. OECD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 보면 왜 IMF 말을 안 듣느냐고 또 야단치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당시의 어떤 당에서 어떤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결국은 IMF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건 또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정당은 무슨 재협상론 얘기 꺼냈다고 마구 큰일 날 것처럼 야단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지 그래야 네,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네, 겁니다. 정부 나름으로는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듣고 난 뒤에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우리는 지금은 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대외 요인을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2년 반 동안 우리 대내 경제 정책 자체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주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경제에 대한 어떤 정책이 지나치게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거 아닙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재정만 가지고 재정이 건전하니까 빚내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바로 최저임금은 올해 3% 미만으로 낮춰졌고요. 52시간 아직 적용이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요. 바로 문제가 됐던 것이 전부 속도 조절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말씀이라면 그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기 전에는 매우 좋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나았다고 봅니다. 다음 좀 보시면서 얘기하죠. 지금 워낙 적자 국채가 막 쌓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청년 세대가 향후에 부담해야 될 1인당 조세 부담액이 보니까요. 2050년 가면은 6배. 그다음에 1인당 조세액도 5배로 늘어난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서요 세율이나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액 세수가 늘어났다, 조세 부담액이 늘었다는 것은 세수가 늘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16년부터 18년까지 반도체 초호황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총리님,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세수가 호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재정에 큰 무리가 없이 지금 운영해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자체가 알고 보면 우리가 경제정책을 잘해서 세수 호조가 있었다는 아니다라고는 반정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든지 반도체 거꾸로질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오래 버텼다. 근데 그게 지금 거꾸로지니까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소비 투자 다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는 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세수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6조밖에 지금 총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내년도 금년도에 지금 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정부에서 금년도 성장률 전망 자체를 2.4에서 2.5로 보고 있을 때 정부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에서 2.1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베이스가 줄어들면 세수 자체가 줄어들고 내년도에 정확하게 그게 뭐 2.3이든 2.4든 뭐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세수는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계획보다는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것은 예산 편성 시점에 그랬다는 것은 의원님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정부 나름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네.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경기가 어려울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수준이 있는 겁니다. 수준이 있고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재정은 건전하게 지켜야 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그 지표 중에 잘한 것 중에 얘기하는 게 대외적으로 신용평가가 높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대외 개방형인 그 강소국 경제를 하면서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래 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재정을 이렇게 계속 풀어 쓰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신용평가사들이. 네,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퍼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공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부정하고 있지 근본 않습니다. 원인에 대한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축적 위에 있는 것이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그 경제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과 진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정이 말입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재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고 재정은 언제나 보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고 경제가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기업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경제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북돋아줄 수 있는 정책을 먼저 펴고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그 상황 하에서 세수와 지출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재정이 보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은 정부 정책은 재정밖에 없단 말이죠. 그건 잘못 보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재정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예산에 담아서 심의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예, 잠깐만요. 그러면 먼저 주광덕 위원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